그 인프라의 3대 요소가 뭐냐? 우선 요새 뭐 우리나라도 뭐 수돗물에 뭐가 나와서 난리지만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사니까 뭐 저는 뭐 단식을 안 해서 모르지만 밥은 뭐 며칠 안 먹어도 물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단식하면서는 물은 먹는다면서요. 근데 물을 먹을 때 무슨 뭔가 물이 있어야 되지만 물을 처리하는 게 먼저죠. 하수. 그래서 로마 인프라의 3대 요소를 우리가 하수도, 그 다음에 상수도, 그 용수로 하죠. 그 다음에 도로 합니다. 도로. 이것이 레스푸블리카를 물적으로 구현한 건데 로마가 이미 기원전 6세기에 이 하수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클로아카 막시마입니다. 클로아카. 이건 하수구란 뜻이고 하수도. 막시마는 제일 큰 막시멈, 그러니까 맥시멈, 우리말로 뭐 영어로 맥시멈 하지 않습니까? 클로아카 막시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클로아카 막시마 입구입니다. 이 기원전 6세기부터 클로아카 막시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도시 안에. 기원전 6세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그러니까 아마 6세기 정도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저 옛날 무슨 우리 뭐 당군 신화 나오는 그런 시대에 이미 그렇게 비교된 시대에 이미 로마의 하수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술은 에트루리아 기술을 많이 이제 모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 보강해서 이 클로아카 막시마를 지금도 어느 정도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 좀 대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수가 남아서 테베레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언제 그리냐면 1814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클로아카 막시마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이제 이거는 현재 사진이죠. 현재 오늘날 사진입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테베레 강으로 이제 폐쇄가 됐지만 이게 현재 사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거는 1900년의 그림입니다. 테베레 강으로 클로아카 막시마를 통해서 하수가 배출되는 겁니다. 클로아카 막시마. 제일 큰 하수도. 이거를 600년부터 건설해서 이게 이제 요거 있죠. 빨간 거. 요게 로마 시내 한복판인데 로마 시내 한복판을 클로아카 막시마 하수도가 통과하는 광경입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로마 시대 로마 포럼이 있고 로마 시내 한복판을 클로아카 막시마가 지나서 테베레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원전 600년에 이미 시작해서 물이 이제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상수도를 건설해야죠. 그래서 이게 테베레 강입니다. 테베레인데 바티칸은 테베레 강 저쪽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포함되죠. 나중에 로마에 들어오죠. 나중에. 그래서 이 로마의 모습인데 상수도. 그래서 로마에 이런 수도, 이걸 이제 용수로 하지. 이걸 아쿠디가인데 용수로 하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지금 우리말로 하면 상수도죠. 상수도가 모두 대형 상수도가 11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로마 제국시대에 건설해서 3세기에 로마의 상수도가 모두 11개인데 그래서 3세기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거거든요. 100만.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100만이 되는 도시가 몇 개가 됩니까? 그게 많지 않죠.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100만이 넘었는데 그 100만이 살려면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일 처음에 건설된 수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피우스 아쿠아. 아쿠아는 라틴어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쿠아. 여러분 뭐 요새 큰 수조 박물관 그 아쿠아리움 하죠. 아쿠아가 QUA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쿠아 그다음에 아쿠아 아피아입니다. 아피아는 이 수로를 수로의 건설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건설했냐? 기원전 312년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로마 최초의 수로입니다. 로마 최초의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대개는 이게 약 16.4km, 로마에서 약 16.4km 떨어진 강에서 이 상수도를 쭉 연결해서 지하로. 근데 이게 어떻게 건설했냐? 그냥 돌을 파가지고 물이 어떻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을 건설하지 않고 땅을 파서 물길을 아래로 조금씩 흘러가게. 또 너무 확 흐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적당한 경사에 의해서 밑으로 쫙 흘러내려서 로마시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토목 기술이죠. 이 토목 기술은 에트루리아에서 물려받은 것이 분명한데 토목 기술만은 로마인이 그리스인들하고 상대가 됐습니다. 최고였다는 거죠. 로마인의 토목 기술. 그러니까 시빌 엔지니어링이죠. 시빌인데 그거를 16.4km 떨어진 수원지 강이나 호수에서 경사를 급하지도 않고
쭉 그 연결해가지고 로마 시내로 물을 끓여서 공공 저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료고 개인들이 자기 집에 상수도를 끓이면 돈을 내야 되고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고 서민들은 공공 저수소 가서 물을 퍼다 썼습니다. 이게 기원전 312년에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로마의 명문 가문 중에 하나인데 클라우디아 가문이라고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율리아 가문이라고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출신인데 이제 그런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맹인이 됐죠. 근데 그 집정관도 여러 번 집정관 했죠. 그러니까 감찰관을 할 때가 고용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초상인데 이제 로마 시대는 실물 초상 그 사람 얼굴 담은 초상이 많이 제인데 그건 나중에고 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기원전 312년에 대단한 애국자였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원로원에 나가서 연설하러 가는데 맹인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이제 저가는 겁니다. 기원전 312년에 그래서 3세기 200년대에 로마에 이런 용수로 그러니까 상수도 지금의 상수도가 11개망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해서 이게 100만 인구에 하고 로마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집에서 물 먹는 거 못 재게 준 게 공중목욕탕입니다. 이걸 이제 욕장이라고 번역하죠. 공중목욕탕인데 그 공중목욕탕이 지금의 아주 고급 호텔에 있는 사우나 이건 저리가 납니다. 뭐 냉탕, 온탕, 뭐 페레베 시설이 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 공중목욕탕 그 다음에 공공분수, 황궁, 개인집 이런 걸 다 물을 대고 그 물들이 어디로 빠져가요? 클로아카 막시마 하수를 통해서 테베르강으로 만드는데 기원전 3세기에 기원 후 3세기에 200년 300년 사이에 로마에 11개 상수도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정말 이 토목공사 하나만은 알아줬던 것 같아요. 토목공사는 그래서 토목공사는 로마인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원 여기 위에 분수가 있거든요. 이 분수에 지금이 브라차노 호수인데 이 브라차노 호수를 비롯한 테베레강의 지류에서 그 상수도를 건설해서 그것도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만유인력 밥지에서 완만한 경사에 의해서 16km, 20km인데 대개는 지하에 건설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물을 나르는 다리.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땅을 파서 밑으로 살살 내려가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지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런 수도교 이것도 아쿠데아 수도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관은 남아있죠.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시내 교회에 있는 수도교의 잔재입니다. 요 위로 그 이제 이게 아치입니다. 이 아치도 이제 에투리에서 배웠는데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치에 의해서 수도교를 쫙 건설해서 이게 로마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로마나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정복한 모든 지역에 이런 상수도를 건설하고 수로를 건설하고 그 수로를 되게 지하로 하죠. 여러 가지 지상으로 가면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누가 거기다 이물질 독을 탄다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지하인데 지하가 안 되는 곳 이렇게 강을 건너릴 때는 수도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남부에 님무란 도시 근처에 있는 뽕드게아르 그러니까 그 가르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해서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죠. 지금도 사용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도로를 쓰죠. 그죠? 이 로마인들이 돌다리를 잘 지었거든요. 돌다리를. 이 도로를 쓰고 맨 위가 물이 흐르는 저겁니다. 근데 그걸 아치를 써서 이거는 스페인의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교입니다. 이건 이제 도로를 쓰지 않지만 아까 뽕드게아르는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다리도 쓰고 사람이나 뭐 마차나 이런 게 위에는 수도교고 세고비아는 다 되게 상수도는 지하로 가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지상에 멋진 수도교 아치로 해서 이게 다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고비아는 스페인 중부도시인데 장관이죠. 지금도. 그죠? 지금도 장관이죠. 수도교에서. 세고비아가 이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건설했습니다. 2세기인데 이 뽕드게아르는 이게 총 길이가 360m입니다. 360m.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여러분 360m면 지금도 360m 다리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 이제 길고, 이 세고비아 이 다리, 정말 장관인데, 그래서 세고비아가 위에서 본 겁니다. 정말 장관이죠. 세고비아, 스페인 중부에 있는 세고비아 도시의 수도교인데, 이 세고비아 도시의 깃발입니다. 유럽 도시들은 다 자체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뭐,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때문에 뭐 깃발이 있나? 서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도시마다 깃발인데 뭡니까? 세고비아 깃발에 여기 딱 있습니다. 그죠? 세고비아 수도교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맨 윗부분인데, 이걸 다 뚜껑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돌로 여기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뚜껑을, 왜냐면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위에다 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원래. 지상에 나오는 구간인데, 이제 이게 없어진 건데, 원래 위에다 다 뚜껑을 덮었다는 거죠. 돌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인프라.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클로아카 막시마, 로마 시내의 하수구, 그리고 그 상수도. 그러니까 지금 뭐 상수도라는 말이 정확히 용수로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 지하지만, 대부분 지하지만, 그게 그게 안 될 때는, 지하 구간에 건설할 수 없을 때는 위에다 이렇게 다리를 건설해서 쓰고, 뽕두기 하루처럼 밑에는 다리를 쓰고 도로를 쓰고 위에는 수도를 건설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토목공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의 인프라의 마지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요 카푸아까지, 요 제일 먼저 합니다. 로마에서 카푸아까지를 제일 먼저 하는데, 로마에서 이게 160km니까 서울에서 대전입니다. 저도 그날 저 스파르타쿠스에 난 그 말씀드린 다음에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대전이 168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로마에서 카푸아까지를 포장도로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로가 아니다. 포장도로 아시죠? 도로에다가 돌이나 벽돌을 깔아서 마차나 이런 게 잘 다니게 포장도로.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인프라가 길을 그냥 닦는 게 아니다. 포장해서 건설합니다. 그 포장도로를 처음에 건설한 게 비아 아피아. 비아가 라틴어로 길이고, 아피아가 아까 말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아쿠아 아피아를 처음 건설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기원전 322년에 또 마찬가지로 비아 아피아, 로마 최초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이게 기원전 312년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그 제국에서 서쪽, 터키 서쪽 끝에 사르디스에서 수사까지 2,700km를 포장도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가 보고 감탄했는데, 이제 그걸 봤겠죠. 헤로도토스가 보고 이제 그 로마 사람들도 헤로도스 읽었을 테니까. 그게 무려 2,700km의 그 고속도로가 터키 서쪽 끝에 사르디스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나서 수사, 이란 지방인 수사까지 2,700km의 왕도가 건설되어 있었는데, 그거에는 좀 처음에는 미약했죠. 로마에서 카푸아까지 168km를 기원전 312년에 그 맹인인, 장님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건설, 이걸 비아 아피아.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300,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티레니아 해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이죠. 서울도 약간 서해 있으니까, 부산이 브린디시, 그러니까 부산이 동해에 있는 것처럼, 티레니아 해랑 아디아리아에 있는 고속도로. 이게 총 500km거든요. 500km. 이거를 이제 연장해서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점으로 해서 로마 전역에, 이제 이거는 아피아 가도에 있는 나중에 문을 건설한 건데, 이게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이 포장이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포장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런 이정표를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남았다. 이런 이정표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게 브린디시에 있습니다. 브린디시에 여기가 아피아 가도의 끝이다. 여기가 아피아에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출발지, 로마 출발지에 있는, 우리나라도 뭐 고속도로 거리를 서울에서 어디를 타면 광화문 뭐 어디를 한다 그러죠. 저는 잘 운전해서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출발지에 있는데 이런 이정표를 세워놓고, 도착지인 브린디시에 이정표를 세워서 여기다 전부 여기서 어디까지는 몇 킬로, 여기서 어디까지 몇 킬로 다 이걸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원주에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탈리아 내부에 건설한 포장도로, 그러니까 지금의 말은 고속도로죠. 이걸 건설하기 시작하다가 이탈리아 내의 주요 가도들입니다. 포장도로인데 이거를 로마 제국 전역에, 정말 제국의 힘이죠. 여러분, 제국이 뭐로 유지됩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뭐로 유지돼요? 군사력이죠. 군사력. 물론 경제력도 있겠지만 군사력이죠. 미국의 군사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까지 점령하고 난리인데, 코로나에는 빈들하지만. 근데 이 제국의 힘이 뭔가? 군대의 이동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로마 제국의 도로는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2세기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312년에 시작해서 2세기까지 500년 동안 총 40만 킬로, 로마 제국 전체에 총 40만 킬로를 건설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포장도로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저 고속도로 같은 게 8만 킬로를 넘었다는 겁니다. 8만 킬로를. 그래서 이게 빨간 선이 지금 로마 제국의 곳곳에 깔려 있는 도로들입니다. 이거를 지금도 대부분은 사용합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죠? 그게 지금도 알프스를 넘어가는 길이 나인 겁니다. 왜 한니발이 바보였겠어요? 그 넘을 수 있는 길로 넘었겠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세. 우리 모두는 거인의 어깨 위에 걸터 앉아있는 난쟁이들이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전역에 무려 40만 킬로를 건설했고, 그 중에서 8만 킬로가 포장도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이게 이제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딴 데는 많이 손상이 되는데, 폼페이는 어떻습니까? 화산재에 묻혀버렸으니까, 몇 년이죠? 기원 후 70몇 년. 묻혀버렸으니까, 그 원인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폼페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할 텐데, 요 차도가 그러니까 전차 다니는 길이 한 4m고, 좌우에 인도로 3m씩 있고, 여기 딱 뭡니까? 차도랑 인도를 딱 구분해 놨어요. 그죠? 잘못하면 다치니까. 마차나 전차 다니다 사람 치면 어떡합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차도 옆에 인도를 마련하듯이. 그리고 얼마나 탄탄하게 지었냐? 4층으로 지었다는 거야, 밑에를. 그래서 이게 깊이가 1m 넘는데요. 지금 도로 그러나? 고속도로 1m 넘나? 깊이가? 1m 넘는데, 깊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깔아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가는 거죠. 지금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되게 군대를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 로마의 도로는 첫 번째 모습이 군용도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트라이아누스 그 원주라고 유명한 건데, 거기 이제 군대들이 저걸 겨누고, 여기 이제 로마의 한 복판에 이정표를, 이게 트라이아누스, 그 유명한 황제 트라이아누스 원주, 이게 자세히 여러 그림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여기입니다. 로마 시내 한복판에, 지금 우리나라의 광화문이에요? 중앙청 앞인가? 하여튼, 도로 개설할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킬로 있다면서요. 여기도 있습니다. 황금 이정표라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황금 이정표에서 해서, 여기서 이 황금 이정표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은 168km, 서울에서 부산은 몇 킬로 쫙 더 있고, 이렇게 이정표 해놓고, 이 그림 자체는 1637년에 독일에서 제작한 그림인데, 여기 사람들이 말이죠, 로마 제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있는 광경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 이정표를, 이걸 이제 황금 이정표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밀라디오 황금 이정표를 로마 시내 한복판에 기둥을 세워놔서 여기에 로마 제국 주요 도시로까지 거리를 다 건설해서, 그게 지금 이렇게 받침대만 남아 있습니다. 황금 이정표에 받침대, 이 위에는 없을 거고, 근데 원래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로망을 이렇게 중시했다는 거죠. 그 재밌는 것은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의 이 그림 자체는, 저 판화는 1637년에 제작된 거지만, 그래서 황금 이정표가 남아있고, 곳곳에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얼마 길.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어디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도로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가 있어요. 지도. 지도도, 이건 포이팅거 지도라고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도로망만 표시한 게 아니라 숙박시설, 항구 등대를 다 표시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자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제 이거 시오노 나나미,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쓰는 시오노 나나미, 이게 무슨 지금의 미슐랭 가이드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도로망뿐이 아니라 숙박시설, 무슨
여행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 항구나 등등, 또 숙박시설의 등급, 이 호텔은 5성 등급이다, 4성, 이걸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이팅거 지도합니다. 이 포이팅거 지도가 요거는 34cm인데 세로는 34, 폭은 34인데 길이가 무려 6m 70, 그러니까 7m에 가까운 거예요. 그걸 쫙 해서 로마 제국의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거의 지도로 그려놨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뭐 숙박시설은 별 2개, 호텔도 이렇게 다 그렸다는 거예요. 이 포이팅거 지도가. 이 지도가 아마 이 사본 자체는 12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4세기경의 상황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했다. 포이팅거 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 서쪽의 에스파냐로부터 동쪽의 인도의 겐지스강 하구까지 그려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게 로마입니다. 주요 도시들은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로마를. 여기다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4세기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중요하죠. 그죠? 4세기.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저번에 말씀드렸죠. 헬레니즘 시대 3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페르가모. 그러니까 안티오크가 지금은, 여러분 안티오크가 어디 붙였는지 모르시죠? 그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도시들, 이 세 도시,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는 이 세 도시가 제일 중요했나 봐요. 이 세 도시는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컵, 이거는 뭐냐면 비카렐로 컵스입니다. 비카렐로 컵인데 은컵인데 이건 이정표입니다. 여기 도로를 쫙 어디까지 맥히고 이걸 딱 건드렸습니다. 이게 1세기 제작하는데 로마 시대 은제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근데 이 비카렐로 컵스라고 이정표 컵입니다. 이게 4개인데 1세기에 제작되는데 요 높이가 9cm에서 11cm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다 어디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카렐로 컵에 요거를 탁본한 겁니다. 여기서 어디까지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쫙 해놨다고요. 로마 마일로. 로마 마일은 지금 마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마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제일 중시하는 게 인프라에서 3대 인프라죠. 하수도, 상수도, 그리고 도로. 근데 그 도로가 뭐예요? 군사용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팍스 로마나가 180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사망해서 팍스 로마 끝나는데 그 팍스 로마 도로망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게 로마가 기울면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하면서 기독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앞에 좀 반성하고 잘못한 것 바로잡고 로마 제국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로마 제국은 비록 제국의 형태였지만 그 제국을 지탱한 힘은 뭐냐? 레스 푸블리카. 나라나 그 국사를 통치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공공정시죠. 공익을 중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멸사봉공. 이게 로마 제국을 500년 동안 가게 한 힘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